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를 꿈꿨습니다. 허나 그 욕망의 끝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차가운 사약 한 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궁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 그리고 가장 처절한 몰락. 오늘은 왕실이 감추고 싶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과 함께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종 12년 서기 1686년 조선의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희빈의 몰락 이후였습니다. 숨막히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천민 출신으로 궁궐에 들어온 무술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침방에서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느질을 하는 친모였습니다. 손끝은 거칠었어요. 허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녀는 달랐어요. 궁궐의 높은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위엔 무엇이 있을까? 박씨의 마음속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였어요.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삶이었어요. 허나 궁궐에 들어온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선 신분이 아닌 총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숙종은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했다가 다시 복위시킨 직후였습니다. 궁궐 안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얻을지,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어요. 궁녀들 사이에서도 손꼽혔습니다. 왕의 옷을 손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왕은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왕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박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천민 무수리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승은상궁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출신이 어찌 감히. 허나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큰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은상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빈의 자리였거든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숙종 15년, 박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자는 어린 나이에 요절했다고 전해집니다. 허나 그 아픔 속에서도 박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 17년, 그녀는 경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궁궐 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빈이 되다니.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빈 박씨의 눈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자리, 왕비, 달빛이 창덕궁 처마를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경빈은 홀로 서서 중궁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경빈의 자리에 오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궁궐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처소에서 나오는 궁녀들.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빈을 바라보는 시선엔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빈은 중궁전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 궁녀와 마주쳤습니다. 인현왕후를 모시는 상궁이었습니다. 궁녀는 경빈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 태도엔 존경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빈마마, 이른 아침부터 어찌 이곳에? 경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궁궐 안을 거니는 것이 무슨 허물이겠나이까? 중궁마마께선 평안하시옵니까? 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경빈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궁궐 안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빈이 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협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아 빈이 되었다는 사실. 양반 출신 궁녀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인현왕후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빈이 입을 의상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담은 자수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새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빈은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농간이옵니다. 전하께 아뢰어야 하옵니다. 허나 상황은 경빈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경빈이 중궁을 저주하려 했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민 출신이 빈이 된 것도 모자라 중전마마를 해하려 한다니 불경하옵니다. 경빈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숙종에게 이 일을 아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넘길 것인가? 만약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궁궐안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경빈의 가슴속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천민 출신이라 일이 업신여기는 것이로구나. 경빈은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 그녀는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왕은 진노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허나 이 사건은 경빈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궁궐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현왕후, 양반 출신 궁녀들, 조정의 대신들, 그들 모두가 천민 출신 경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빈은 홀로 달빛 아래 섰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허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숙종 19년,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경빈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빈의 자리에 있사옵니다. 이는 조종조의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국모의 자리를 넘보는 자, 그대로 둘 수 없사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당시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상소가 잇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신분제를 지킨다.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 허나 그 이면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천민 출신이 권력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빈은 상소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양반들의 위선. 그것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신분. 신분이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다는 이유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더냐?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빈을 총애했습니다. 허나 조정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신하들의 여론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경빈은 이를 알았습니다. 왕의 총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움직였습니다. 왕후는 조용했습니다. 허나 강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빈을 옥죄어 왔습니다. 궁녀들은 경빈을 피했습니다. 상궁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빈의 처소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경빈은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첩이 천민 출신인 것이 죄옵니까? 전하의 총애를 받은 것이 허물이옵니까? 숙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는 무력했습니다. 한 남자로서도 무력했습니다. 경빈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총애도 신분의 벽 앞에선 무너진다는 것을. 조정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경빈이 중전의 자리를 노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빈은 왕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빈의 자리에선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어야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양반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천민 출신이 왕비가 되는 것을. 그들에게 경빈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분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경비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왕의 총에는 시들어갔습니다. 조정은 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궁녀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였습니다. 경비는 중궁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빈의 마음속에 위험한 결심이 싹 텄습니다. 그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그녀를 파멸로 이끌 씨앗이 되었습니다. 숙종 20년. 그날은 경빈에게 치욕의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대전 앞에 조정 대신들이 집결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빈을 패출하소서. 천민이 빈의 자리에 있사옵니다. 조정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경빈은 발 아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외침. 패출.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경빈에겐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빈의 출신을 낱낱이 들춰냈습니다. 천민의 딸이 감히 왕자를 낳았사옵니다. 이는 삼강오륜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경빈은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처소로 밀어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경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 허물이었습니다. 높은 곳을 바란 것이 오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처소 밖에선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경빈마마께서 패출되실 것이라 하옵니다. 천민 주제에 과분한 꿈을 꾸셨지요. 경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궁녀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이 기울자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이것이 궁궐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허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선택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경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허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마지막 집착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경빈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천민의 딸로 태어났던 그 시절, 한양 성방 누추한 초가집. 어린 박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아씨가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박씨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양반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천것이 감히 고개를 드느냐? 어머니는 급히 딸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그날 어린 박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고개조차 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 땅만 보고 살아야 하는 운명. 그러나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높은 곳에 서리라.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는 자리. 그곳에 오르리라. 그것이 어린 박씨의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무수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등은 굽었습니다. 허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숙종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박씨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박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천민의 딸이 왕자를 낳다니. 이제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으리라. 허나 하늘은 잔혹했습니다. 왕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어미가 천민이라 그리 된 것이더냐? 그 아픔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빈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비를 꿈꾸었습니다. 경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멸시받았던 여인. 그녀의 저항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고 싶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당당히 서고 싶었습니다. 경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말랐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분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경빈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위험한 불꽃이었습니다. 허나 그녀에겐 그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숙종 21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급작스레 병을 얻었습니다. 궁궐안이 술렁였습니다. 왕후의 병세는 날로 깊어갔습니다. 어이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고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궁궐 어딘가에 저주 인형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숙종은 진노했습니다. 당장 궁궐을 뒤져라.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희빈의 처소 근처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위된 장희빈이 여전히 왕후를 저주하고 있었다니. 대신들의 화살은 장희빈을 향했습니다. 그동안 경빈을 공격하던 서인 대신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경빈이 아니라 장희빈이었습니다. 경빈은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희빈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꾸민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경빈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경빈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장희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궁녀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 근처에 저주 인형을 몰래 심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현왕후의 병. 그것은 경빈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경빈은 믿을 만한 환관을 시켰습니다. 고변을 올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장희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허나 소용없었습니다. 소첩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허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저주 인형은 그녀의 처소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숙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씨, 그대는 왕후를 저주한 죄로 사약을 받을 것이다. 장희빈이 끌려나가는 모습. 경빈은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빈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아니, 주도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희빈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빈에 대한 압박도 한풀 꺾였습니다. 경빈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 결국 자신을 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경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허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술이 쓰디쓴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종 27년, 인현왕후가 승하했습니다. 궁궐안은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경비는 왕후의 빈소 앞에 섰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중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 허나 기쁨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길한 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숙종이 경빈을 불렀습니다. 왕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경빈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경빈,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다. 경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희빈의 저주 사건. 그대가 꾸민 일이 아니더냐? 순간 경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완벽하게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숙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현왕후께서 승하하시기 전 내관 하나가 자백했다. 그대의 명으로 저주 인형을 심었다고. 경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수했던 환관. 그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왕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째서 그리하였느냐? 경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소첩은 살고 싶었사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짓밟혔던 소첩이 단 한 번이라도 높은 곳에 서고 싶었사옵니다.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은 경빈의 죄를 엄히 다스리라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욕심이 무고한 이를 죽였다. 더 이상 짐의 곁에 둘 수 없다. 조정 대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경빈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경빈을 패출하소서. 왕후를 모해한 역적.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경빈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명백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왕비의 자리. 그것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숙종 28년.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경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경빈은 그 명을 듣고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사약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경빈은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처마, 화려한 전각, 그녀가 그토록 오르고 싶었던 곳. 허나 결국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경빈은 사약 잔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높은 곳에 섰습니다. 천민의 딸이 빈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빈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그 시절.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경빈 박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욕망과 야망, 그리고 비극으로 점철된 한 여인의 삶, 막을 내렸습니다. 경빈 박씨가 세상을 떠난 후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허나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천민 출신이 빈이 되었다가 사약을 받은 여인. 그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경빈을 간악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왕후를 모해하고 궁궐을 어지럽힌 역적이라 했습니다. 허나 그 기록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진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빈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신분,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운명. 그런 그녀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양반들이 그토록 경빈을 증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분제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천민이 빈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들에겐 경빈이 제거해야 할 위험이었습니다. 경빈은 이를 알았습니다. 빈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왕비가 되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장희빈을 제거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동시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경빈을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허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양반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평가받지 않았을까요?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빈 박 씨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욕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허나 신분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태어난 신분을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허나 결국 그 신분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분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허나 과연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태어난 환경, 경제력, 학벌, 이것들이 현대의 신분이 되어 사람들을 가릅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욕망은 나쁜 것인가요? 높은 곳을 꿈꾸는 것은 죄인가요? 그녀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허나 그 마음속 간절함만큼은 어떠한가요?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경빈은 패자였기에 악녀로 남았습니다. 허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악녀가 아닌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고자 발버둥 친 한 인간으로. 경빈 박 씨는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허나 추락했습니다. 허나 그녀는 적어도 한 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어야 할 여인.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